지금부터 제4회 재도전 창업기업 IR 및 네트워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창업가 겸 아나운서 장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재도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사 및 대기업과 공기업 등 다양한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을 포함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1회부터 3회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선정된 우수 피칭 기업 13개 기업의 파이널 피칭 날입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사와 함께하는 큰 기회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바른의 김한수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의 김한수입니다.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천연 소재를 활용하여 구강 항균, 항염 소재를 제품과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워엄, SPC, 질병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출신 연구원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팁스에 선정되어 모그로사이드 V라는 물질에서 구강 항균과 항염에 유효한 소재를 개발하여 제품화를 완료했습니다. 치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치약이나 구강청결제를 활용하여 매일 구강을 관리하는데요. 하지만 비행기나 기차 같은 이동수단이나 여행, 업무 중 같은 외부 활동 중에는 구강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약이나 구강청결제 같은 제품들은 뱉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뱉어야 되는 화학성분 대신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딸아이가 어린이용 치약을 삼키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연구 결과 불소나 클로르헥시딘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9가지 식품 추출 혼합물을 활용하여 먹는 구강 항균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현재 분말로 되어 있지만 액체나 고체, 그리고 반고체로 변형해 용이하며 다른 제품의 10에서 50%의 낮은 농도로 희석해도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종호 교수님 팀과 효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원료 테스트 결과 모든 원료에서 90% 이상의 항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원료를 제품화했을 때에도 기존 제품 대비 유사한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에는 유해항균뿐만 아니라 유익항균도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품은 구강 유익균까지 모두 살균을 하지만 저희 제품은 76% 생존시켜서 선택적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하우스 임상 테스트를 통해 저희 제품을 하루에 3번, 4일 사용했을 때 구강의 유해항균의 감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3가지 유해균이 적게는 29%에서 99%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계임상시험센터를 통해 인체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여 11월 테스트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2018년 8월 처음 제품을 시장에 런칭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케팅 홍보 능력으로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기술을 필요로 하는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캐시카우를 만들고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B2C 시장에 재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강청결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항균과 소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유효하였습니다. 저희는 국내 음료 기업과 저희 브랜드를 활용한 구강건강음료를 공동 개발하여 12월 4주차 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전문 기업인 H&N과 구강유산균 증식을 위한 소재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센터에 저희 소재가 소개되어서 현재 아시아 퍼시픽 연구소에서 저희 소재에 대한 스터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항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공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시점인 내년부터는 해당 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희 제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화장품 기업 루이비통, 담배 기업 KT&G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손쉽게 저희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껌, 캔디, 아이스크림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소재는 보시는 라인업과 같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애완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들의 구강 건강을 증식 혹은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B2B에 집중해서 올해까지 매출이 좋지는 않았지만 12월부터 음료 로열티, 제품 및 원재료 공급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프리A 투자를 마쳤으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 인증 및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구강철교 솔루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주식회사 게릴라즈의 염정업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발표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폐업 낙후된 숲박스를 재생시킨 청년 코리빙하우스 게릴라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게릴라즈 염정업입니다. 여러분 14제곱미터의 의미를 알고 계실까요? 국토부에서는 1인 주거가 살 수 있는 최저 주거 기준을 14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37.2%가 아까 말씀드린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고 지옥고라는 곳에서 주거 빈곤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힘든 주거 빈곤에 시달리며 살고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돈 때문이요. 가격 때문에 그들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기존까지 공급했었던 고시원, 하숙집, 쉐어하우스 원룸 이들이 왜 이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봤을 때 이윤과 인테리어를 흔들어서는 기존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희가 포착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임대사업의 기저가 되는 상가 임대랄지 주거 임대, 주거 매매 이런 부동산 이슈를 흔들어야지 지금의 구조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 동네 돌아다니며 보면은 지금 영업도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숙박시설들이 많은데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는 총 6,500개 업소가 등록을 했다가 3,600개 업소가 지금 폐업을 계속 신청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 검증을 해봤습니다. 첫째, 1인 가구로서 대안이 가능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고시원 대비 훨씬 큰 면적, 원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숙박시설은 주거가 아니라 상업 건물입니다. 상업 건물은 매출과 이익이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현재 매출이 없죠. 그래서 저희 게릴라하우스를 시행하기에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숙박시설을 청년 1인 가구로 바뀌기 위한 어떤 로드맵, 게릴라하우스라는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 중인 덕성여 대점을 케이스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니즈가 강한 대학교 인근에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폐업한 숙박시설을 찾고 있었고요. 덕성여대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도 이렇게 망해서 그냥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분석을 해서 기존에 이런 입구 같은 공간도 지금과 같이 두면은 청년들이 안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카운터나 창고 같은 공간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간은 벽을 트고 공용 공간으로 치워놔서 청년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지금 조성을 할 것이고요. 칙칙했던 복도도 화사한 톤앤 매너로 바꿀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객실과 화장실일 건데요. 이 부분도 청년들이 최근 선호하는 인테리어 톤앤 매너로 다음과 같이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언택트로 입주부터 거주해서 다양한 가전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끔 IoT를 청년들한테 제공할 것이고요. 이런 경쟁력이 상실한 숙박시설 그리고 주거로서의 적정 수준의 재생 콘텐츠 게릴라하우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청년들은 중개 수수료 없이 200에 45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4월 달에 한번 망한 여관을 한 달 동안 빌려서 모델하우스 겸 사업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방문해 주시고 입주 문의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저희가 지금 박차를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획득해서 저희가 B2C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영점 이를 통해서 B2B로서 저희가 가맹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으로 객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객실 관리 시스템 또한 B2B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는 서울대학가 인근에 있는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있는 타겟을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을 계속 소싱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1인 가구 플레이어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죠. 이들과 게릴라하우스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일 건데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저희는 200에 40으로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그 형태를 띠고 있다면 저희는 숙박시설 매매, 임대, 가맹을 통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장 확장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직영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체인점을 준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 전문가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팀이고요. 저는 건축학을 전공하고 위에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야놀자에 근무하면서 지금의 사업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좀 생각하고 구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미린트의 김용호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주식회사 미린트의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이저를 이용한 알레르기 비염용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린트 대표이사 김용호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랜 직장생활 경력 중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이보다 더 오랜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경력입니다. 약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비염을 치료하려고 비염 치료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염 치료기를 개발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생각보다 비염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700만 명의 환자가 있고 이는 전 인구의 약 14%나 되는 숫자입니다. 예, 그럼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 5천만 명의 환자가 있고 5천만 명 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의 비염 환자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보다 더 엄청납니다. 약 3만 명의 환자가 있고 3만 명이란 숫자, 3억 명이란 숫자가 있고 3억 명은 미국의 총인구보다 약간 작은 숫자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비염을 만드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염의 원인 중 꽃가루, 미세먼지, 날씨 온도 등이 환경적 요인이 무려 60%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환경 악화에 대해서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제는 어떨까요? 예, 제가 환자라서 잘 압니다만은 기존 비염 치료기는 첫 번째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처방을 받으러 약국이나 병원에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약물에 의해 치료 중에도 치료 중에는 졸립거나 두통이 오기도 하고 심할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가 되더라도 다음 시즌이 되면 다시 재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 비염 치료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보시다시피 기존의 레이저 비염 치료기는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없고 자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만든 게 저희 코라이나입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코라이나는 초소형 일체형으로 개발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의료기기입니다. 코라이나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약물 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특허받은 레이저 확산 기능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기상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기능을 갖추었으며 환자들이 고진적인 문제인 비염의 재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라이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인텔리전트한 디바이스 플랫폼입니다. 코라이나는 개인정보와 기상 환경 정보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클라우드에 있는 AI 엔진이 이를 분석하여 이를 푸시 메시지 형태로 바꾸어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 예방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춤형 예방 정보는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90에서 100 ppm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경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LED 제품부터 레이저 제품까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저희 코라이나는 레이저 확산을 통한 치료 기능, 스마트화를 통한 예방 정보 제공, 소형화, 일체화를 통한 휴대성 등에서 타 제품과 월등하게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알러지 비염 치료제 시장은 2020년 현재 약 6천억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8.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약 28조 원에 매년 4.9%씩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중 코로나와 같이 디지털 치료제로 분류되는 제품의 시장은 매년 약 27% 정도의 급속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ISAS로 명명하였습니다. Integrated System as a Service. 저희는 1년 동안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되 2년 차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예방정보 서비스를 통한 구독경제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통 채널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통합 마케팅을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홈쇼핑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첫 해는 27만 원으로 정하여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를 하게 될 것이며 맞춤형 예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9월부터는 초기 구입비 5만 원, 매달 2천 원씩의 구독료를 받는 구독경제 모델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린트의 비전은 2년 내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10년 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올해 약 3억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홈쇼핑 진출과 맞춤형 예방정보 서비스를 출시하여 해외 시장에는 단계적으로 진출하여 2024년은 약 1,000억 원의 매출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주요 임원진은 30-40명 경력의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의료 부분은 산학연병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의학 레이저 부문은 단국대 천안병원 레이저의학센터와 기상환경 부분은 순천향대 병원과 협력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2019년 7월에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투자 유치는 엔젤과 엑셀러레이터부터 2.5억 원, 고객 확보는 약 1,500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은 특허 22건을 포함하여 약 35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인증은 식약처 최종 품목 허가를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예, 그 외에 저희는 2018년에 빅데이터 신산업 스타트업 컨테스트에서 대상인 기상청장상을 받기도 하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투자 유치 금액은 2년 동안에 약 20억 원의 투자 유치 금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X세대에서는 M&A, 코스닥 진출, 그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 등 다양한 형태의 엑시 방법에 대해 개방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염 환자들의 코는 코로나가 해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의 네 번째 발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헤이스타즈의 송진주 대표님,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 더 파이널 제도전 창업기업 IR에 참여하게 된 헤이스타즈 송진주 대표입니다. 저희는 K-팝, K-드라마 등 K-컬처 콘텐츠로 대표되는 쇼클립 영상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헤이스타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류는 코로나19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글로벌로 급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은 1억 명 이상으로 급속 증가 중이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한류 콘텐츠들이 상위 조회를 차지하며 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문화 인기와 국가 경쟁력 상승에 따라서 전 세계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인 토픽은 누적 200만 명, 연간 40만 명이 응시하는 인기 시험이 되었고 글로벌 어학 학습 앱인 듀오링고에서는 전체 이용자 중 한국 학습자는 약 500만 명, 전체 언어 학습자 중 6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0수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문법 교육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보니 매우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쉽게 학습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짧은 쇼클립 영상으로 상황에 맞춰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미 검증된 학습 방식입니다. 미드로 영어 배우기, 팝송 따라하며 영어 익히기 등 우리가 오랜 기간 진행해온 언어학습 방법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K-팝, K-드라마, K-예능 등의 짧은 클립으로 반복하여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된 한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시장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헤이스타즈는 방송국과의 공식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한 콘텐츠와 기획사로부터 승인받은 오픈 영상 소스 위주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를 좀 더 편하게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퀴즈를 풀고 발음하며 평가도 받고 교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앱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방송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기존 콘텐츠 외에도 헤이스타즈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제작한 티아라의 함은정 씨와의 한국어 교육 영상 함은정 인 제주, 10월 말에 제작한 안젤리나 인 제주 등 한국의 유명 셀럽들과 함께 만드는 헤이스타즈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좀 더 세밀하고 한국어 교육 목적에 맞는 표현들을 영상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이북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글로벌 사용자들이 원하는 언어로 출력하여 기록해가며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검증되고 유명한 K-스타 콘텐츠를 이용하지만 비용 대비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하고 단방향이 아닌 쌍방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헤이스타즈의 장점입니다. 헤이스타즈는 2019년 4월에 설립된 회사로 벤처기업 인증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기관에서도 2회 투자 유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기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해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였으며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국어 확산을 위해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의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제휴 및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일원과 미주, 유럽, 남미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저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스타들의 영상과 음성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희와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협력 파트너, 투자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팀 한 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팀, 루나트르의 권재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음반 판권 판매 서비스 레이블리를 운영하고 있는 루나르트의 권재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 참 유명하죠. 근데 이 유명한 한 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 곡에서 많게는 수천 곡의 곡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곡을 만들 때 이걸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제작하기 때문에 이 곡이 한 곡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수천 명의 뮤지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케이팝의 위상에 따라서는 이런 규모가 이상하진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곡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 곡만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곡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뭐 컴퓨터에 분리수거 아닌 분리수거가 됩니다. 한번 선택되지 않은 곡은 일반적으로 재선택되지 않고 그나마 몇 년이 지나서 다른 가수의 곡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확률은 정말 낮은 확률입니다.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큰 문제였는데, 이 원인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곡을 사지 않잖아요. 저희는 음악만 듣죠. 그러다 보니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 곡을 사야 하는 음반 기획사들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크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음반 제작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음반 판권 판매 서비스 레이블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음반 기획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가수부터 장소, 작곡가, 홍보, 전문 지식,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 레이블리에서는 음반을 듣고 결제하면 전 세계 디지털 음반으로 누구나 발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매가 되면 멜론이나 애플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내 음악을 확인하고 들을 수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나의 음악 프로필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곡을 현재 오마이컴퍼니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88,000원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이트에서도 현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88,000원의 가격으로 28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디지털 음반을 발매해드리고, 국가적으로는 120개국에 발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발매가 된 후에는 누군가 듣겠죠. 이렇게 1회 누군가 재생을 하실 때마다 국내 기준으로 7원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7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면 멜론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사가 35%, 이 곡을 작곡한 뮤지션이 16.75%, 그리고 나머지 이 곡을 구매한 구매자가 48.25%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저희 레이블리는 이 구매자의 그 곡을 발매하고 수익을 정산해주는 몫으로 수수료를 20%를 부과해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음반의 판권을 판매하는 판매 수익, 이렇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00곡의 곡을 판매를 했고요. 저희는 2017년 12월에 설립돼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만 3년의 스타트업입니다. 오늘 저희 서비스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뮤직하우 서비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와 뮤직하우의 다른 점은 이 수익이 뮤직하우는 저작권료에서 오는 반면에 저희 레이블리는 저작 인적권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저작권료와 저작 인적권료에는 그 수익적인 부분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저작권료는 16.75%, 그리고 저작 인적권료는 48.25%의 수익을 총 그 1회 재생됐을 때 수익에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저작권료에는 70년이라는 권리 제한 기간이 있지만, 저희 음반 판권에는 권리 제한 기간이 전혀 없고, 음반을 상업적으로 혹은 비상업적으로 마음대로 어디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음악을 좋아했지만 레이블 설립을 꿈꿔보기만 했던, 하지만 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그분들에게 레이블 설립의 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블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요, 실링크 주식회사의 이희장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세션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희장 대표님 첫 번째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실링크 주식회사 대표 이희장입니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 5는 실 하나 때문에 발사 75초 만에 우주비행사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 폭발 사고로 3,500명이 2012년 8월 울산 폭발 사고로 여기 보이는 부인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 사고의 원인은 가스 누출로서 사고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석유화학, 정밀화학 산업 현장에서 화학 반응기를 사용하고 있고, 화학 반응기는 메카니컬 실 유닛이라는 밀폐 장치를 사용하여 누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기의 메카니컬 실 유닛은 면접촉 방식이라서 회전될 때 열이 나고 마모가 되어 반드시 윤활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윤활유는 화학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의 위험성, 제품을 오염시키고 윤활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링크가 선접촉 방식의 무윤활 기술을 개발하여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링크는 면접촉 방식이 아닌 선접촉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선접촉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문제점인 폭발의 위험성, 제품의 오염, 유지관리비 비용을 없앴습니다. 밀폐 장치만의 전 세계 시장은 약 13조 7,300억 시장으로 연평균 9.5%의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기적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석유화학은 5조 8천억, 반도체 7조 3천억 시장으로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접촉 방식의 밀폐 장치는 정밀화학 분야의 대기업인 효성, LG화학, 미원에 이미 공급했습니다. 기존 윤활유 방식의 밀폐 장치를 무윤활 방식으로 대체한 사진이며 100% 호환 가능하며 친환경 제품입니다. 석유화학 시장의 밀폐 장치 경쟁사를 보면 104년 된 영국의 존크레인, 230년 된 미국의 플러서버가 매출 3조 2천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3.2%서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인 퍼니스 장비는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릭과 도쿄 일렉트론에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증착 장비에 사용되는 일본 자석유체 실이 사용되어 있고, 이 제품은 실링크의 선접촉 방식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8개 공정 모두 실링크 제품이 적용 가능하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인 이온 주입 장비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링크는 SK하이닉스의 1차 벤더로 등록되어 증착 장비 양산 라인에 테스트하여 11월에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링크는 SK하이닉스와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장비 제조사인 원익 IPS, 유진테크와도 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릭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양산화 성능 평가 사업에 선정되어 12월부터 화성 양산 라인에서 평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와 향후 양산 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공급되는 것에 대한 매출과 매출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의 파나소닉,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출은 작년 7억, 금년 55억, 내년 141억을 목표로 예상하며 3년 후 코스닥 상장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34%로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접촉 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국제 학술 논문에 이미 발표하여 인정을 받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 인증서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청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공백 기술을 찾았고, 선접촉 분야에 전 세계 특허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 등록은 9건이 되어 있고, 국제 특허도 5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이 13건이 출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제품에 IoT를 접목한 실시간 누출 감지 안전 모니터링 기술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어 3년 내 코스닥 등록, 5년에 나스닥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팀이 중심이 되어 10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화학,
물리화학, 기계공학을 박사과정에서 전공하여 27년 이상 실링 분야에 전공했습니다. 저는 깊은 실패를 통해서 1300시간의 교육을 통해 백지에서 시작했고 재창업을 통해 함께 어울려가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실패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 K-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정보통신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 금액은 40억이며 이미 10억은 투자 유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로 양산화 자금과 직원 채용에 저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주는 포스코 기술투자, 삼성벤처투자, IBK 기업은행, 신본투자 파트너스 등과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채워주신다면 실링크는 글로벌 날개를 펼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링크만의 기술로 이미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미래 고객이 될 수 있는 삼성과 포스코에서 투자되어 13조 7,300억의 큰 세계 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실링크가 될 것입니다. 항상 기본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함께 어울려가기 위해 행동하고 배려하는 실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유니드컴즈 전형신 대표님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기업을 위한 광고 자동화 플랫폼 유니드컴즈를 발표하게 된 대표이사 전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강화도에서 대하양식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식당 광고는 안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해봤는데 사기를 당해서 지금은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기업을 위한 소기업은 광고 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표의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기업 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기업은 약 4,800개, 중기업은 9만 개, 소기업은 630만 개입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의 통계 자료고요. 국내 대행사의 숫자는 7,200개에서 8,000개가 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럼 소기업을 상대하는 광고 대행사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광고 예산으로 약속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좀 전에 말씀드린 사기 경험과 방치 경험으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 소기업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저희는 광고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광고 집행 비용의 평균 15%의 수수료를 받는 광고 대행의 특성상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소기업은 광고 대행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운영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은 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품질의 광고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저희 유니드컴즈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광고 기술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자동화 플랫폼 킥그로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킥그로우는 손쉬운 설정을 통해 자동화된 광고를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타겟과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타겟은 630만 국내 소기업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입니다. 온라인 광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약 1조 1천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시장에 시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광고 대행 매체사들의 시장 상황은 구글의 경우 채널 파트너란 이름으로, 페이스북은 SMB란 이름으로 소기업의 광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 페이스북, 구글은 저희와 파트너 관계로 이 생태계를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이커머스의 성장, 배달 서비스의 성장도 이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국내 630만 소형 사업자에게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월 3천억 원의 굉장히 큰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킥그로우 서비스는 올해 4월 런칭한 서비스로 지난 5개월간 월 정기 결제 고객 50고객사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로 9월부터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했고요. 10월 평균 일간 10개의 유료 고객사를 증가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월간 200 정기 결제 고객사를 얻는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2020년 500 정기 결제 고객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000개의 정기 결제 고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경쟁사입니다. 이들은 국내 소기업을 위한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아드레엘은 광고 자동화 서비스로 현재 약 4,000 B2B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캐시노트란 무료 서비스로 빠른 고객 확보를 하고 있는 서비스로 카드 정산 알림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국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저희 경쟁사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0억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사용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규 고객 3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의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40억 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고 마케팅의 고객 획득 함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 약 1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한 명의 고객은 월 평균 정기 결제 금액으로 약 5만 원을 비용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회수 기간은 약 4개월로 보고 있고요. 50억 중 40억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약 3만 개의 고객 획득이 가능하다는 함수가 만들었습니다. 5개년 품목별 매출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니드컴즈는 기존 기술 기반 광고 대행 회사입니다. 이 기술 기반 광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올해 약 54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약 1억 원의 킥그로우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케팅 전략을 통한 고객 획득을 통해서 매출 J커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드컴즈는 2017년 7억 원의 시드 투자와 2018년 23억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는 5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매출 37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고요. 이는 매출 YY 77% 성장률입니다. 광고의 특성상 4분기 18억 원의 매출을 더하면 55억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23년에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M&A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온다면 IPO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키멤버는 3번의 공동 창업을 한 3명의 이사와 평균 15년의 전문가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니드컴즈의 비전은 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투자자분들께서는 평가, 심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PQ레이트의 송석규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류의 정보 과잉 문제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지식 큐레이션 플랫폼 PQ레이트의 대표 송석규입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보는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인류가 생산하는 컨텐츠의 양은 최근 들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보 과잉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솔루션으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의 큐레이션 서비스 중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서비스는 필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 관심 있다고 밝힌 유저에게 큐레이터의 인사이트는 빠진 채
단순히 제주도 여행 뉴스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방식은 사실상 필터링에 가깝고, 가십성 콘텐츠가 아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들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큐레이트는 인류의 정보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지식 저장소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집단지성의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전파하는 지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년 미국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3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했고 5번의 MVP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온라인 정보관리 플랫폼이 마침내 내년 상반기 34개국 언어로 글로벌 동시 런칭됩니다. Selects text from the link to analyze which titles and categories are appropriate. Smart AI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stores them. The second innovation is the way of co-work. You can invite your friends to do online research together. You can build network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by discovering and communicating with people who bookmark information in areas of interest and need. The third innovation is the way of recommendation. What if the user link I couldn't find was bookmarked on the pick of other users? Don't worry, the Picurate Smart algorithm recommends it for you. The last innovation is the way of managing collective intelligence. It's our mission. Innovation is complete as collective intelligence insight spreads in real time. 피큐레이트는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나만 못 찾은 정보를 추천해주고, 정돈된 집단지성의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혁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맨 땅에서 리서치를 시작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정보 탐색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북마크 서비스 포켓이 검증한 유료 서비스 모델을, 중기에는 이미지 큐레이션 핀터레스트가 검증한 광고 수익 모델을, 후기에는 북마크 데이터 가공 및 판매 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인 지식 큐레이션 마켓을 가늠하기 위해선 현재 가장 널리 상용화된 이미지 큐레이션 핀터레스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피큐레이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게 클라우드 이미지 수집 툴로 시작하여 현재 이미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집단지성 큐레이션에 성공하였고, 1조 원 광고 매출과 24조 원 기업 가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큐레이트는 이미지를 넘어선 텍스트, 음성,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 큐레이션 플랫폼이므로 10년 뒤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핀터레스트의 4배인 1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선택을 받을 플랫폼 UX UI를 책임지는 글로벌 UX 전문가 홍석희, 빅데이터 분석을 책임질 글로벌 추천 알고리즘 전문가 카이스트 박성혁 교수, 글로벌 리더십을 책임질 한국과 미국에서 검색과 광고 분야 4번의 창업과 M&A 엑시트 경험이 있는 연쇄 창업자 송석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큐레이트이 지식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 발표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큐온의 박홍성 대표님,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견적 서비스 펫프라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로큐온의 박홍성입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같은 중성화 수술도 병원에 따라서 몇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병원비의 차이가 아니라 불친절하고 사전에 설명되지 않는 진료비 내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아닌데도 보호자로부터 과잉 진료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또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동물병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마케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자들은 간편하게 동물병원을 비교할 수 있고 해당 진료비의 내역을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비교 견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당 진료비의 내역과 함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해당 진료비 내역과 함께 병원의 상세한 정보, 리뷰 등을 같이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전화 문의, 방문 문의의 불편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주고 동물병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 또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반려동물 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시장은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진료비에 민감한 보호자들 대상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고 이 시장의 규모는 약 3,500억 원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서 준비 중인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예약된 진료나 수술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플랫폼 매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병원 할인, 보험, 상조,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수집된 반려동물 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이커머스를 중개하는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수익 모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펫닥이라는 수의사 상담 서비스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펫프라이스 서비스를 저희 팀원들과 열심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16,000명, MAU 3,000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예약 전환율, 그러니까 견적 비교를 요청한 보호자가 병원에 방문하는 전환율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20년 9월에는 예약 전환율을 24%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20년 3월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오늘의 앱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간편한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견적 서비스를 원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약 15,000건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하면서 확인을 해냈고요. 가격 비교 서비스의 거부감이 큰 병원보다 마케팅의 니즈가 절실한 동물병원이 시장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전국 1,500개 이상의 동물병원과 1:1 전화, 방문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약 전환율 높이는 것과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 퓨프라이스 서비스는 2019년 말에 서비스를 정식 런칭한 이후에 2020년 6월에 누적 견적 1만 건을 달성하였고 2020년 9월에 투자를 유치하여 올해 연말까지 누적 가입자 5만을 목표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번 달에는 반려동물 미용 비교 견적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연말까지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간의 화상 원격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펫프라이스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세션 대표님들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그룹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라이트 브라더스 주식회사의 김희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전거 친화적 서비스를 만듭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의 첫 번째 서비스, 프리미엄 자전거 인증중고 거래 플랫폼을 소개드립니다. 이 자전거는 스페셜라이즈드 S웍 타막 2018년식, 희망 판매가 700만 원에 위탁된 제품입니다.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구매한 자전거를 재판매하는 매물인데요. 라이트 브라더스의 엑스레이 검수 결과 카본 프레임 내부에 수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새 것 같은 상태라고 좋아했었지만 사실은 사고 후에 새 것처럼 수리된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경고등도, 수리 이력도, 사고 이력도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40%를 차지할 만큼 카본 소재의 자전거 수요가 늘고 낙차나 사고로 인한 수리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수리 이력, 크랙 여부를 고지하는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속았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보통의 제품이 아닌 프리미엄 자전거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래되기는 힘듭니다. 이미 입증된 중고 자동차 외에도
세계 최대의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더 리얼리얼 등 프리미엄 고가격 카테고리의 중고거래에는 전문가가 개입해서 검증하고 카테고리에 특화된 거래 편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고자전거에는 라이트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전거 인증 중고거래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판매자는 간편 판매 신청을 누르고 기본 정보와 사진 한 장, 희망 판매가, 입고 방식을 선택하면 끝. 나머지는 라이트 브라더스가 대신합니다. 크랙이나 카본 수리 이력을 체크하고 전문 미케닉이 61개 항목을 성능 진단하여 적정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덕분에 내 자전거 팔 때 신경 쓸 일 없고 자전거를 살 때는 라이트 브라더스가 인증한 자전거 중에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클릭. 정확한 상품 설명이 있어서 자전거를 잘 몰라도 놓치지 않죠. 수익 모델은 위탁 자전거의 인증비 25만 원, 매입 자전거 평균 판매 마진 30%, 리퍼브 상품의 경우 평균 판매 마진 27%입니다. 2018년 서비스를 런칭, 지난해 매출 7억, 올해는 12억 매출을 목표로 합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에서는 위탁 자전거 평균 300만 원, 매입 자전거 평균 515만 원, 최고가 1390만 원의 고가 자전거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면 확인이 필수일 수밖에 없었던 자전거를 라이트 브라더스가 인증, 픽업, 배송하며 비대면 거래가 가능케 했기 때문에 고가 자전거 중고 거래는 라이트 브라더스가 가장 안심되고 편안합니다. 자전거 중고 거래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롯데렌탈과 자전거 금융 상품을 만들고 보험사에는 자전거 보험 처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적 투자 11억 7천만 원을 유치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팁스, 민관협력 ICT 사업에 선정되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자전거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R&D 자금을 12억 확보하였습니다. 사진은 텅 비어버린 월마트의 자전거 매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혼자 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로 그리고 안전한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는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수가 2022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친자전거 정책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전거 라이프와 그에 따른 자전거 관련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는 다음 달 개인 간 직거래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이제 모든 장르와 가격대의 자전거, 관련 용부품, 의류까지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에게 맞는 거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3월에는 커뮤니티와 컨텐츠, 커머스가 시너지를 내는 앱을 런칭하며 자전거라는 싱글 카테고리에 대해 전문성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2년에는 데이터 기반의 자전거에 최적화된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의 시야는 국내 시장을 넘어 북미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증 중고 거래에 대한 미국 BM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월마트 재단이 출자한 스타트업 정키와 함께 북미 진출을 위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해온 저는 취미로 즐겼던 자전거의 중고 거래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엔지니어 출신의 공동 창업자, 데이터 수집과 추천 기술의 전문성을 쌓은 CTO의 리드하에 숙련된 인증 중고팀과 IT와 자전거에 열광하는 글로벌 인재로 구성된 플랫폼 팀이 60조 글로벌 자전거 시장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년 2분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때까지의 성과를 위해 현재 브릿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플랫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케팅, 개발 및 전문 인력 합류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전거에서 영감을 받아 비행기를 만들고 대륙 횡단 비행의 꿈을 이루어준 라이트 형제처럼 자전거를 매개로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라이트 브라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 기업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키나바의 최강일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웨이스트를 에너지로 만드는 기업 키나바의 최강일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모두 샤워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버리는 폐수를 정화하고 나면 1년에 300만 톤의 하수 슬러지가 생깁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0만 톤씩 수입하는 우드 펠렛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키나바가 골치 아픈 슬러지를 처리해서 연료화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키나바는 저를 비롯한 한양대학교 연구팀들이 주축이 되어 2019년에 설립한 연구기업입니다. 현재 기업연구소와 캐나다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수열 탄화와 저온 핵융합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3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한국에 영국 귀국한 2016년도부터 팁스를 비롯한 총 13개의 정부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해 VC로부터 5억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부설 연구소 및 벤처기업 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키나바의 주요 기술인 수열 탄화는 목재, 하수 슬러지, 음식 폐기물, 농축산업 폐기물 등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린 웨이스트라고 부르는 각종 유기성 폐기물을 200도 이상 고온 고압에서 수열을 이용해서 발열량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자연계에서 몇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석탄화 과정을 저희가 한두 시간 만에 이뤄냄으로써 마침내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저희 키나바의 기술은 하이브리드 수열 탄화 기술로 특징됩니다. 본 특허 기술은 2가지 이상의 유기성 폐기물을 특성에 따라서 혼합해서 저희가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여 공정 최적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제거되고 또 유기성 폐기물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열 탄화 기술을 활용해서 폐목재에 적용한 것이 그린 펠렛인데요. 이 바이오 고용 연료는 그 유해 물질 제거와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연료라는 장점 외에도 건조 기술에 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아 대단히 경제적인 연료 생산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석탄하고 우드 펠렛 그리고 저희가 생산하는 그린 펠렛을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주위에서 좀 보실 것은 여기에서 필요한 그 원료들이 수입이 아닌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폐목재고 또 오히려 처리 비용을 10만 원씩 받으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하수 슬러지를 활용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고용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발전에서 그 폐목재를 활용한 그린 펠렛 생산 기술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7억의 매출을 올렸고 내년에 1억 5천의 추가 매출을 올리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동서발전의 당진 화력에 설치 운영 중인 그린 펠렛 실증 설비입니다. 언론상에 보도된 대로 동서발전하고 향후 사업화를 위해서 최근에 연료 사업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양주 염색단지 수열탄화 설비인데요. 난로 치솟는 매립 비용으로 인해서 염색업계의 수건 사업이 된 본 프로젝트는 혁신형 과제로 6억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상용화 설비로 매년 10억 정도 된 매출을 내년부터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개의 염색단지에 지금 관련 마케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축산 분야에서도 6억을 지원받아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려는 프로젝트는 지금 설계 중인 110톤 규모의 그린 펠릿 상용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46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키나바의 향후 5년간 매출 계획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국내 플랜트 착공 기간이고 미국과 캐나다에 본격 지출하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요. 23년 3분기 말에는 코스닥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키나바는 50억 가치평가로 5억의 초기 투자를 VC로부터 받았고 현재는 무형자산을 반영해서 프리밸류 200억 기준으로 30억 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린 웨이스트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키나바의 노력은 그린 펠렛과 하수 슬러지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 폐기물, 농축산 어업 폐기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그린 웨이스트 에너지화를 넘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기업 키나바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팀입니다. 세 번째 팀 주식회사 스타일봇의 김소연 대표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인공지능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봇입니다. 20대 직장인 여성 A양, 옷장은 넘쳐나지만 막상 입을 옷이 없어서 늘 고민입니다. 옷장 정리도 안 되고 어떤 옷을 무엇과 입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옷을 사야 잘 입을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20여 년간 나인식스 뉴욕, 주쿠, 시슬리, 이미샬, 라인 등 여성복 브랜드에서 스타일링 분석과 기획을 총괄해온 패션 전문가입니다. 패션 브랜드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단지 감각에만 의존할 수 없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패션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런 저 또한 어떤 옷을 무엇과 입을지 날마다 고민해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제 옷들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코디를 미리 그려놓은 도시카들입니다. 저만 알아보는 제 옷들로 그린 코디들인데요. 패션 전문가인 저는 저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 여성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코디의 문제를 저 같은 전문가들이 옷장 속에서 직접 골라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73.6%의 여성이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이 가진 옷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 여성 소비자 모두의 코디에 대한 고민을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화된 방법으로 풀어가는 스타일봇의 퍼스널 AI 스타일리스트 제니를 소개합니다. 먼저 스타일봇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직관적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옷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의류 영역만 인식하여 아이템별로 내 옷장에 저장해 줍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하나를 골라 도움받아 코디하기를 누르면 그 옷을 활용해 어떻게 입어야 할지 다양한 코디를 추천해주고 쇼핑 메뉴에서도 구입하려는 상품을 내가 가진 옷들과 어떻게 코디할지를 미리 보여줘서 구매 결정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6건의 특허로 출원하였으며 현재도 2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옷장을 파악하여 코디를 추천하는 차별화된 방법은 전문가 그룹이 구축한 기술적 노하우로서 대기업이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BM은 사용자에게 브랜드의 제품을 내 옷과 코디해서 추천해주고 추천한 제품이 판매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합니다. 현재 W컨셉, 롯데 이커머스 등과 협약하고 제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패션 AI 추천 기술은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지만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그룹 T몰은 패션 AI 추천 서비스로 2020년 717억 위안 12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는 유망 분야입니다. 현재 iOS 버전 앱 개발을 완료하고 베타 테스트 중인데요. 내 옷장 기반 패션 AI 추천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3년 내에 국내 유저수 100만 명을 달성하고 5년 내에 200만 명, 연매출 3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8건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번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벤처 기업입니다.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연세대 2대 석사 출신의 패션 서비스 기획 전문가들과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및 20년 경력의 개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패션 쇼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스타일봇은 모바일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 내 옷들과 쇼핑몰을 모바일로 연결하는 최초이자 독보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의 네 번째 발표팀이자 오늘의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주식회사 브랜뉴테크의 정재윤 대표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브랜뉴테크의 발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플랫폼 비비빅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뉴테크의 정재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많은 디자인과 인쇄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돌아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활용에는 여전히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디자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디자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비용 또한 소요됩니다. 비비빅닷컴은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즉 프로세스의 단축이 시간의 단축을 불러오고 시간의 단축이 비용의 단축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비비빅닷컴의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로고 제작 서비스입니다. 비비빅닷컴은 산업군과 디자인 스타일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로고를 추천해줍니다. 저희는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3만 개의 로고를 아래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카테고리로 많은 메타 정보를 넣어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그런 로고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로고를 빠르게 생성하고 저렴하게 판매하여 가성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비빅닷컴에서 제작된 로고들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로고 서비스 적용을 통해 한계 비용 제로의 로고 제작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WGAN과 스켈레톤2 로고, 인터폴레이션 3가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3가지 알고리즘을 고도화를 시켜서 향후 로고 제작 비용,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고는 시작일 뿐이고 로고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실제로 매출을 상승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서비스가 이 다음번인데요. 명함, 쿠폰, 포스터, 배너, 전단지, 스티커 등 소상공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홍보물들을 저희가 템플릿을 올려놓고 실제로 제작하여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 무료 인쇄 서비스입니다. 6월부터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광고를 넣게 되면은 무료로 인쇄를 서비스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나 배너 등을 소상공인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고 아래에 롯데칠성음료의 광고를 조그맣게 넣는 것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분들은 무료로 이 배너나 어떤 홍보물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계신데요. 많은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어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용 디자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디자이너 채용이 어려운 프랜차이즈나 중소기업, 대학교를 위한 디자인 제작 및 브랜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든다고 치면 비비빅닷컴에 이 포스터를 업로드하게 되고요. 포스터 템플릿을 업로드하게 되고 이 포스터에 있는 텍스트라던가 도형 그리고 이미지 등이 각각의 오브젝트별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 이 오브젝트들을 편집할 수 있는 영역과 편집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각 점주들은 이 템플릿을 비비빅닷컴에서 불러와서 편집이 가능한 영역만 변경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작, 배송 및 CS까지 함께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올해 6월 2.0 본 버전을 오픈을 하였고 매월 20% 가까이 되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는 612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시리즈 A 투자 유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법인 설립을 하였고 2018년에 베타 버전을 세상에 공개하였고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엔젤 투자 3군데로부터 유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직 디자인과 교수인 박승배 대표와 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 자문력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누구나 디자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3번째 세션의 모든 발표팀의 발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던 총 13개 팀의 IR 피칭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열띤 피칭이었는데요. 준비해주신 그리고 발표해주신 대표님들,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투자자분들과 국민심사다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온라인 1대1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전 창업기업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